좀 조용히 사십시오. 한국에서. 이게 파주에서 할 일입니까? 이게 파주시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한 대화로 풀어야 될 일입니다. 이만조 기자가 도민일보 7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31일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방송으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피해 실상을 확인하고 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성동 마을은 남북 간 군사 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한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로 북한의 최전방 마을인 기성동 마을과는 거리가 채 500m도 되지 않아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매우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을 비롯해 10명의 파주시 관계자들이 JSA 통문을 거쳐 민통성 내부로 접근해 들어가자 대남 확성기 소음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을 입구로 다가갈수록 소음이 강해져 이내 옆 사람과 대화가 힘들 정도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확성기에 들려오는 소리는 여우, 들깨, 까마귀 같은 동물의 울음소리, 귀신 곡소리, 쇠똥이 긁는 듯한 기계음 등 온갖 기괴한 소음들이 뒤섞여 공포스러운 분위기마저 자아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해 아주 소름 끼치는 소리라며 거푸 탄식을 쏟아내고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니 소음 수준이 상상 이상으로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지 절절한 그 고통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접경지대 일대에는 북한 대남 확성기 방송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말부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 우리군이 대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도 이에 맞서 대부 확성기 가동을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대남 확성기는 점점 시간을 늘려가다 지난 9월 28일부터 24시간으로 길어지며 벌써 33일째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음 강도는 급격히 높아지면서 135명의 주민 대부분이 밤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 부족과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7일 파주시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 소음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법상 소음 규제 기준치인 65dB보다 훨씬 높은 70에서 80dB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나 철도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맞먹는 수치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청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후로도 소음 강도가 점점 세져 최근에는 115dB의 수치를 확인했고 심할 때는 135dB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음 기준에 따르면 120dB는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내는 굉음과 같은 수준이고 130dB는 고통을 느끼는 한계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한계 상황에서 내지르는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나 다름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 마을 주변 논밭을 일구며 사는 농민들이라 소음 방송을 피해를 떠날 수도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피해 경감을 위한 신속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대성동 마을에서 평생 토박이로 살아온 김준수 씨는 마을 옆 논밭에서 농사일을 해서 먹고 사는 처지라 잠시도 마을을 떠날 수가 없어 너무나 고통스럽다. 밤에는 조용히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앞서 10월 11일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5천 간담회를 열고 이어 18일에도 임진각 재난대피소에서 긴급 이동 시장실을 개최해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피해 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피해 경감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경기도가 발표한 피해 대책에는 방음창과 주민 쉼터 설치, 임시 숙소 마련 등 이동 시장실을 통해 취합한 주민 건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면한 소음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중요하지만 올 여름부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접경 지역 주민 피해를 기울이고 있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이거 보면요 130데시벨이요 이거 진짜 사람을 죽이는 정도의 소음입니다. 제가 그 용산에 저희가 있어서 바로 그 대통령실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바로 건너편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이제 집에서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려고 하면 거기 사람들이 와갖고 데모를 합니다. 근데 그 데모를 하는 그 수치가 70데시벨을 넘지 않습니다. 70데시벨을 넘지 않아요. 70데시벨 막 좀 시간이 크면 112로 신고를 하면 말입니다. 경찰들이 가서 그 데시벨 재보고 70데시벨 넘어가면 다시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60데시벨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가 그런데도 시끄러워서 나중에는 막 화가 막 난 말입니다. 한 70데시벨 정도도 안 되는데도 화가 막 나고 막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130데시벨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이게 2배입니다. 2배. 2배가 넘습니다. 이러면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이게 된 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일부 탈북민들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거. 아니 왜 지금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왔으면 조용히 좀 잘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한테 아니 거기다가 왜 이 대북 전단지를 날리는 바람에 북한에서도 오물 전단지 우리나라에 날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북 방송 시작하니까 그쪽에서 대남 방송 시작하고 다시 이렇게 지금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시작이 지금 탈북민들에 의한 겁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탈북민들이 지금 이거 이 전단지 북으로 날리려고 해서 파주 시민들하고 엄청나게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파주시에 있는 시민들하고 지금 얼마 전엔 용산까지 날라왔습니다. 용산에. 저 지금 용산에 살고 있는데 용산에도 날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압니까? 거기에 화학 물질이 들었는지 폭탄이 들었는지 지금까지 뭐 쓰레기라고 또 삐라라고 이렇게 밝혀졌는데 전단지라고 이렇게 밝혀졌는데 모르는 일이 아닙니까? 거기다 뭘 담을지. 왜 우리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고 우리 국민한테 왜 이렇게 피해를 줍니까? 탈북하신 분들 그 일부긴 하겠지만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탈북민 중에서 일부 분들 말입니다. 좀 조용히 사십시오. 한국에서 열심히 경제활동하고 열심히 사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 왜 여기 와가지고선 우리 남한에 와서 그 전단지를 뿌리는 바람에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대주면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자기네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기네들 기분 좋은 만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갖다가 불안에 떨게 하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게 하는 그런 행위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선 그것도 파주 인근에 가서 이게 지금 그래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단지 날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날리니까 북에서도 전단지 남에다가 날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거 헌법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막아줬어야죠. 못하게 했어야죠. 국민의 안전이 국민이 불편하게 만드는데 무슨 헌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위협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데모하는 것 같습니까?
북한과 우리는 적국으로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방치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탈북민들이 전단지 날리니까 북에서도 남한에다 오물풍선 날리고, 그러니까 오물풍선 날리지 말라고 계속 날리니까 확성기 방송, 우리나라에서 대북 방송, 확성기 방송 하니까 북한에서 대나 확성기 방송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얘기 들어봤더니 막 동물 소리, 쇠 긁는 소리, 이런 소리를 131데시벨로다 내보낸다고 하면 이게 지금 살 일입니까? 우리가 칠판에 삑 소리 하나만 나도 막 소리를 쫙쫙 지치는데 이 소리를 갖다가 131데시벨로다 지속적으로 밤낮으로 이걸 해주면 이게 살 일입니까? 이게 파주에서 할 일입니까? 이게 파주시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대화로 풀어야 될 일입니다. 시장 방문 소식을 듣고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북한 사람들 인권도 중요하고 저 사람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당장 죽고 사는 문제다. 죽어가는 우리 국민들 살리는 게 먼저 아닌가.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정부의 대책을 한 목소리로 성퇴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북한에서 지금 남한으로 넘어왔던 탈북민들, 북한 인권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은 우리 정부가 이렇게 몰라라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 좋으라고, 이 사람들 뭐 마음 편하라고, 일부 또 우리나라에 사는 일부 사람들의 마음 편하라고, 그 사람들 파주에 안 살지 않습니까? 이런 소음 안 듣고 살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말려주셔야 됩니다. 민간단체에서 이런 거 하지 못하게끔. 왜 이렇게 전쟁의 위협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이 대북 전단지 하나 날린 거 가지고 전쟁의 위협까지 이렇게 몰고 가면 되겠습니까? 못하게 하면 되는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파주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파주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용산에 사는 저도 오물 풍선이 날라와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용산까지 날라옵니다. 용산까지. 김동구 이장은 요즘 비무장지대 쪽 긴장감이 엄청나다. 풍선 하나만 더 보태도 금방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러다 국지전이라도 터지면 우리 마을 사람은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시장은 일부 탈북민 단체 전단 살포가 갈등을 부추기는 불씨가 되고 있다. 이 불씨가 큰 불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해 나섰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또 최근 파주시가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공조체제가 갖춰진 만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을 위해 파주시와 피해 지역 주민단체도 한단위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으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 강화에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고 이만조 기자가 도민일보 7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사시는 이장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비무장지대 쪽에 거기 사시는 분들 그쪽에는 긴장감이 엄청나다. 풍선 하나만 더 보내도 이제는 금방 전쟁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얼마 전에도 풍선 띄우겠다고 말이에요. 탈북민들 몰려가고. 이거 되겠어요 이거? 법적으로 강력하게 이거 제재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왜 그 사람들 그 마음 시원하라고, 그 사람들이 받은 고통은 북한에서 받은 고통입니다. 그걸 왜 여기까지 와서 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고통을 줍니까? 우리가 그걸 왜 받아야 됩니까? 이제 북한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북한이. 그렇지만 북한은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씁니다. 우리는 북한이라고 얘기하는 남한 북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땅이라고 헌법에 돼 있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김정은이는 지금 우리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줍니다. 남조선이라고 안 부르고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적국입니다. 왜 자꾸 건듭니까? 적국에 민간인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 다음 소식입니다.